오프홀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척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오프홀덤에서 운영하기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에이스킹 운영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자 한 분이 텔레그램 오셔서 다른 홀덤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내용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텍사스 홀덤이 아닌 한국 오프홀덤에서 이길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한국 오프홀덤과 정상적인 홀덤은 차이가 크며 정상적인 홀덤을 이해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한국 오프홀덤 적응하기 전에는 분명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탐도안이 와도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그만큼 한국 오프홀덤은 기존 운영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한국 오프홀덤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한국 오프홀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참고 부탁드리며 그 특징에 맞는 강의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에이스킹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뽀플 못지않게 한국에서 가장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카드가 바로 에이스킹입니다. 죽을 때 많이 죽고 먹을 때 많이 먹는, 하지만 생각보다 승률이 많이 좋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홀덤을 치면 에어라인이나 킹파켓처럼 이미 맞아있는 카드를 운영하는 방법은 거의 80% 이상 비슷한데 유독 이 에이스킹 운영하는 방법은 핸디드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고 저는 테이블에 앉은 핸디가 에이스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각각 핸디들이 에이스킹이 들어왔을 때 각자의 운영 방법을 파악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쉬워집니다. 상대가 에이스킹을 들었다고 리딩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며 지금은 내가 에이스킹을 들었을 때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스킹 운영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포지션에 따른 운영과 주도권에 따른 운영, 그리고 옵습과 수리 카드에 따른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따른 운영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지션에 따른 운영 방법은 에이스킹이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들어왔느냐 하는 건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언더더건이나 UTG1처럼 앞 포지션에서 들어왔을 때랑 컷오프나 버튼처럼 레이트 포지션에서 들어왔을 때랑 그 다음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처럼 블라인드 자리에서 들어왔을 때로 나눠집니다. 미들 포지션은 따로 분류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오프홀덤은 블라인드가 외국과 다르게 3GB 블라인드고 스트레이트까지 있으면 10% 가정했을 때 한 4GB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들 포지션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내가 앞 포지션에서 에이스킹이 들어왔을 때 오픈 레이즈를 하지 않고 무조건 림프를 탑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오픈 레이즈를 해도 이 3벳이 잘 나오지 않으며 콜로 끊는 배달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픈 레이즈를 해도 포지션이 안 좋기 때문에 플랍을 보고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 해접 상황에서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러 명이 플랍을 보는 상황에서 포지션도 없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포지션에서는 무조건 림프를 타고 뒤에서 오픈 레이즈가 나오면 오픈 레이즈 사이즈를 보고 3벳을 하면 되는데요. 이 오픈 레이즈가 좀 크다 싶고 내까지 콜한 핸디가 없을 때는 3벳을 무리하게 크게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3벳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픈 레이즈가 크다는 거는 상대도 어느 정도 핸디를 가지고 있고 죽을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무리해서 3벳을 크게 하면 상대가 4벳 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도망갈 수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픈 레이즈가 좀 크면 충분히 에어라인과 킹파켓, 마다파켓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팝 커밋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사이즈로 3벳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림프를 탔는데 오픈 레이즈 사이즈가 좀 작고 배당 콜집이 많을 때는 3벳을 크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더더건 자리에서 림프를 타고 바로 뒷자리에서 한 5BB 정도 배팅이 나오고 뒤로 콜들이 3집에서 4집 정도 나오면 저는 3벳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이즈로 크게 레이즈를 합니다. 오픈 레이즈가 작고
콜집이 많을 때는 내가 많이 쥐고 있는 핸드, 에어라인이나 킹파켓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3벳을 크게 하고 뒷집에서 콜이 나왔을 때도 내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상대가 파켓이면 5대5 상황이지만 에이스 마담이나 에이스 잭, 에이스 엑스 수디 카드하고는 내가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콜이 나와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림프를 책으로 돌리고 배팅이 나오면 그 팟은 그냥 포기합니다. 내가 이 팟에 들어간 돈은 10,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림프를 타고 오픈 레이즈 없이 콜로 7, 8명 이상 플랍을 봤을 때는 최소 2페어 이상의 카드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2페어나 셋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겉샷이나 더블 겉샷, 양차, 뽀뿔 등 너무 많은 핸디들의 아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이스나 킹 하나 맞고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림프를 타고 콜로 끝났을 때는 팟을 포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2페어나 마운틴, 킹 트립스나 에이스 트립스를 맞췄을 때는 팟을 가져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레이트 포지션에서 에이스 킹이 들어왔을 때인데 이 내 차례까지 오픈 레이즈 없이 왔다면 내가 오픈 레이즈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사이즈를 좀 크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빅블라인드의 10배 정도 오픈 레이즈를 하고 앞에 림프들이 많으면 15배에서 20배 정도 베팅을 합니다. 다 폴드하면 파스티를 하는 거고 저의 큰 오픈 레이즈에 콜집이 있어도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플랍을 보고 운영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콜이 아닌 3벳을 맞으면 3벳 사이즈와 상대의 스택을 보고 4벳을 해도 되고 콜로 끊어도 되고 상대 스택이 많고 3벳 사이즈가 너무 커서 4벳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폴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포지션에서 내 차례까지 오픈 레이즈가 있다면 그 오픈 레이즈 한 핸디하고 해접 갈 생각을 하고 적당한 사이즈로 3벳을 합니다. 오픈 레이즈 한 핸디가 콜을 하면 이 주도권과 포지션을 내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플랍을 보고 운영해도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가끔 레이트 포지션에서 에이스 킹이 들어왔을 때 오픈 레이즈가 좀 크다 싶으면 콜로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포지션은 내가 잡고 있고 주도권만 넘겨주면 되는 건데 내 에이스 킹 핸디를 보호하는 콜입니다. 만약 상대가 에이스 마담으로 오픈 레이즈를 크게 했고 내가 콜만 해서 바닥에 에이스가 깔렸을 때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콜로 끊어서 내 핸디를 보호하고 상대에게 덫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콜로 끊었을 때 콜칩이 쭉 생겨서 오히려 더 크게 칩이 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가끔 오픈 레이즈가 클 때 내가 콜을 받아도 웬만하면 배당 콜 없이 해저될 것 같을 때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블라인드 자리에서 에이스킹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블라인드 자리는 의무적으로 판돈을 내놓고 상대들의 레이즈를 쭉 지켜보고 프리플랍에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요즘 홀덤 추세는 블라인드를 방어하는 게 추세인데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블라인드가 가진 스택이나 오픈 레이즈에 비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10,000원을 방어하려다가 포지션도 없이 플랍부터 힘들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끔 어린 친구들이 블라인드 방어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은 유튜브나 홀덤 서적 등 공부하고 와서 오프홀덤에 접목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블라인드 스틸이나 블라인드 방어는 한국 홀덤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블라인드 자리에서 에이스킹이 들어왔을 때도 오픈 레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내 차례까지 왔을 때는 오픈 레이즈 사이즈를 보고 3벳을 해주면 됩니다. 오픈 레이즈 사이즈가 작고 콜집도 몇 집 있을 때는 3벳 사이즈를 크게 하면 되는데 오픈 레이즈가 좀 크면 너무 크게 3벳 하는 것보다 적당한 사이즈로 3벳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4벳을 맞더라도 도망갈 수 있고 포지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플랍을 봐서 내게 안 맞았을 때 팟을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자리에서 림프콜로 내 차례까지 왔을 때는 내가 오픈 레이즈를 하면 되는데 그 사이즈는 좀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림프 콜집이 많이 없을 때는 10배 정도 해주시고 림프 콜집이 많을 때는 20배 정도 베팅해서
핫을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 오픈레이지에 콜팁이 있거나 3벳이 나온다면 그 상대가 좋은 핸디로 림프를 탔을 경우이거나 내가 블라인드 스틸을 한다고 생각해서 블러핑 3벳을 하는 건데,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블러핑 3벳을 할 정도로 실력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림프 3벳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콜로 끊어서 플랍을 봐도 주도권 포지션 내가 다 분리하고 포벳을 하자니 내가 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이럴 때는 폴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오픈 레이즈를 5만원 치고 상대가 3벳으로 20만원 정도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상대 카드와 내가 오픈 레이즈를 20만원 쳤는데 3벳으로 60만원 정도 나올 때 상대 카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오픈 레이즈를 크게 했는데 3벳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에이스 킹이거나 에어라인 킹 파켓, 마담 파켓입니다. 어느 하나 내가 이기고 있는 핸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3벳 나오는 게 무서워서 오픈 레이즈를 작게 하면 내 핸드도 보호가 안 되고 주도권도 없고 포지션도 없기 때문에 이후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레이즈를 크게 해서 내 핸드도 보호하고 주도권도 가지고 싸우는 게 좋고, 3벳이 크게 나오면 미련 없이 폴드하면 되기 때문에 플랍을 보고 싶어서 작게 레이즈해서 배당 콜집이 많이 들어오고 3벳 맞아도 포벳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옵스시 아닌 수디 카드가 들어왔을 때 운영법인데요. 수디 카드도 옵스 카드랑 같이 운영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초보자들은 수디 카드도 옵스 카드처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고, 한 번씩 저처럼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자리든 OBB 정도만 오픈 레이즈를 해주고 여러 명이 플랍을 봅니다. 3벳이 나오더라도 콜로 끊어서 플랍을 봅니다. 플랍에서 뽀뿔이 걸리거나 탑페어에 탑피커에 3뿔 상황이 생겼을 때, 아니면 거샷에 3뿔, 거샷에 뽀뿔 등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오픈 레이즈를 작게 했고 소극적으로 플랍을 받기 때문에 넛이 되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무 사연이 없을 때 쉽게 폴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오픈 레이즈를 크게 해서 핸디들을 쫓아내기보다는 먹을 때 많이 먹기 위해서 수디 카드만 가끔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홀덤은 항상 넛을 지향해야 합니다. 넛이 아닌 경우 아랫줄 윗줄 상황이나 넛 플러시와 그냥 플러시 싸움에서 칩을 크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넛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넛을 지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넛이 만들어지는 핸드만 참여하는 겁니다. 플러시는 항상 AX 수디 카드만 참여하고, 줄은 테니상 카드가 줄을 만들었을 때 항상 넛줄이 되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핫에 참여가 줄어들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레저로 즐기려고 왔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분명 수익을 내려고 왔기 때문에 즐기는 건 참고 철저히 짜여진 대로 플레이를 하시면 분명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이스킹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랑 의견이 다르고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조건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같이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 수정해 나가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싶네요. 빨리 스터디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어서 정모도 하고 같이 게임도 치고 같이 마카오도 놀러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고 사귀는 걸 좋아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이가 작든 많든 사회에서는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